독립영화야말로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해야 되는 장인데 네. 너무 어떤 계열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쓰다가 그 캐릭터가 내가 모르는 짓을 해요. 영화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죠. 근데 내가 감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지금의 고민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 있다면 그건 영화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정신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해서 영화 안 찍고 이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영화 찍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포우레코즈의 고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서보영입니다. 네, 오늘 서보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일단 감독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화 만들고 있는 서보영입니다. 네, 네.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와주셔서 네네. 제가 사실 저희가 우연하게 어떤 술자리에서 제가 한번 뵀었어요. 네, 그 이후에 그리고 벗어날 탈이 개봉을 해서 네. 제가 찾아보고 음,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음. 욕심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봐주셨다니. 일단 저희가 좀 더 편해져야 되니까 스몰 네네. 토크를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오시면서 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봄이구나. 봄이구나. 음, 오늘 날씨가 전 여름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영화 찍고 싶다. 그런 생각을 날이 생각을 좋아지니. 했죠. 맞아요. 감독님 근황 이야기도 살짝 한번 해볼게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음,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요새 그 영진이 단편을 이번에 낸 게 있는데 그거 최종을 기다리고 있고, 네. 그리고 영화제 예심위원을 하나 하고 있고요. 하루에 영화를 한 50편 이상을 보고 있어요. 총 몇 편을 봐야 하시죠? 한 400편에서 500편 가까이, 450편 정도? 그러면 네. 일단 1차 선별하고 뭐 맞아요. 2차 선별하고 또 거기서 450편 중에서 한 25편을 뽑아야 돼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고자 했던 질문과 다른 결인데 네네. 혹시 네. 영화를 볼 때 고를 때 기준 같은 게 있으시나요? 제가 정한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좋아야 된다. 무조건. 개성? 개성이고, 제가 조금 영화제마다 약간 불만이었던 게 네. 한국 독립영화라고 하면 의뢰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리얼리즘 영화들. 네. 그런 계열의 영화들만 있으니까 다른 네. 계열의 영화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다른 쪽에 나랑 비슷한 결이 있거나 네. 아니면 다른 쪽의 영화들 찍고 있는 영화 감독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런 영화들만 뽑혀서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건가? 네. 그게 궁금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진짜 다양한 영화가 많구나.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었겠다. 이건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나는 완전히 다른 결로 뽑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결심을 했어요. 보면서. 네. 저도 그런 영화를 네네. 만들어서 네네. 출품을 해서 누군가 그렇게 봐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네. 좋은 영화들은 분명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독립영화라는 게 되게 네. 다양함이 그리고 어떤 가능성들이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뭐 제가 많이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맞아요. 어떤 독립영화의 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결을 좀 탈피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저도 그게 욕망이 진짜 있습니다. 불만이에요. 독립영화야말로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해야 되는 장인데 네. 너무 어떤 계열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네. 너무 많이 들어서 계속 그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음. 그런 창작자가 없는 건지 음.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또 독립 영화라는 걸 대할 때 연출들이 어떤 장편 그리고 더 나아간 상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처럼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물론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전 독립 영화가 가진 그리고 단편 영화가 가진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실험적인 것들 음, 그런 걸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보고 싶다라는 음.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어요. 네. 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썬댄스 영화제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막 이게 영화야 할 정도로 되게 신기한 것도 많이 보게 되고 약간 그런 어떤 실험 영화 물론 우리나라도 실험 영화제가 있지만 그런 영화의 어떤 것들이 결들이 많이 많이 음,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영화 심사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상업 영화를 또 쓰고 있는 게 하나 있고, 아, 시나리오 작업하시고 네네네. 계세요.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상업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나 심리 스릴러 같은 거 하나 쓰고 있는 게 아, 또 있네요. 네,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음, 사실 상업 영화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 들어가니까 네, 일정 부분 어떤 실험적인 요소보다는 네, 전달력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시청자들한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봐온 감독님의 필모에서는 네, 어, 보다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실험적인 색채가 좀 더 음, 진할 것 같아요. 굳이 나누자면은. 근데 음, 상업 영화의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어떤 오류들이나 혹은 음, 하기 싫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재밌을 수도 있고 아, 이런 그쵸. 것도 궁금합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이제는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음. 혹시 영화 작법책 중에 네, 세이브 드 캣 봤습니다. 아시죠? 네. 아시죠? 거기 말투가 되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장에는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 막 이런 네. 식으로 막 되게 어떻게 보면 거부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제가 써놓은 시나리오를 세이브 드 캣에서 말하는 구조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네. 제 속에도 그 구조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게 없다면 음. 거부 그냥 내 맘대로 하겠는데 네. 이미 내 안에도 이런 구조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나? 음. 확실하게 이거를 이 규칙을 가지고 와서 네. 내가 이거를 요리하는 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그래서 상업 영화 해야겠다. 아. 상업 영화를 세이브드 캣에서 말하는 그 구조대로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산막 구조하고 예. 예. 근데 여전히 어려운 거는 예. 구조를 먼저 짜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역순으로 해 나가는 그게 아직도 안 돼요. 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결론을 모르고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타협 지점을 찾고 있어요. 이게 내 방식은 어쩔 수 없다. 아. 그래서 지금도 그냥 모르고 쓰거든요. 모르고 쓰지만 그 구조는 의식하고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쓰다가 음. 저는 약간 스타일이 약간 더 메시지가 짙은 성향이 좀 있어서 약간 결론까지 미리 저는 한 번에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네. 결론이 저기 목적지가 저기 있으니까 이야기를 쓰다가 음. 특정 부분에서 허들이 크게 생기니까 이걸 네. 뛰어넘지 못함이 있더라고요. 아. 목적지가 저기니까. 그래서 음. 제가 쓰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요즘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목적지로 안 가도 되는데 또 음. 나는 목적지로 가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으니까 어렵다. 이야기 쓰는 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모르고 쓰는 걸 선호하는 게 쓰다가 그 캐릭터가 내가 모르는 짓을 해요. 그래서 되게 놀라요. 음. 어. 예를 들면 제가 "유령은 부드러워라."라는 뭐 장편 하나 쓴 게 있는데 네. 거기서
고등학생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가 2층 집에 살고 있고 당장을 이렇게 올라가서 2층 집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생일 축하를 해줘요. 네. 근데 그 장면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창문 안으로 네.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저도 쓰다가 놀랐는데 결국은 그때 엄청 희열을 느꼈어요. 결국은 아. 들어갔어요. 아.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사가 아. 갑자기 쓰다 보니까 그럼 한번 올라와 봐 이렇게 돼서 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구조가 다 파괴되면서 네.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 이게 훨씬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네. 너무 그래서 재밌네요. 네. 역시 모르고 가야 되는 거구나. 아. 홍상수 감독님이 맞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그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는 해요. 어. 그래서 그 결론을 저도 어느 정도는 정해 놓고 있지만 이 결론을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써요. 아. 음. 저도 그런 마음을 좀 새겨서 저도 네네. 최근에 쓰는 게 있는데 네네. 계속 한 길로만 가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탈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제가 지치는 거예요. 네. 왜 이 인물들은 계속 한 길로만 가지? 왜 그러니깐요. 나를 한 번 더 띄워놓고 나를 파괴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 고민이 좀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통제를 안 하면 되더라고요. 어. 내가 나를 너무 통제하는 게 네. 세지는 게 창작에 그렇게 도움되지는 아. 않는다라는 네.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요. 사실 뭐 이야기 쓰는 거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적 작업이라는 거는 나를 그 상태에 놓아두는 것. 그러니까 그쵸. 내가 그쵸, 그쵸.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것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뭔가가 나도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좋은 작업이 나오는 것 그렇더라고요.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순간이 찾아오길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항상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게 어디선가 저한테 이게 좀 줘서 근데 그게 오면 언제나 좋겠네요. 랜덤한 거기 네. 때문에 제 영화에 비유하자면 진짜 지우처럼 영감을 기다리는 입장이 항상 네. 돼 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벗어날 탈의 네네네. 지우이지요. 네. 네네. 저희가 근황 이야기하다가 영화에 대한 어떤 고민까지 이야기를 네. 쭉 나눴네요. 이제 뭔가 네. 감독님의 어떤 영화의 시작 이런 쪽으로 한번 챕터를 넘어가 보고 싶어요. 네네. 어떻게 영화를 처음 시작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영화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죠. 근데 '내가 감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성격이 막 외향적이진 않지만 젊었을 때는 더 내향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영화 감독이 될 제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네. 미술도 영상을 했어요. 아.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 쪽으로. 미디어 아트 쪽으로 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쵸. 영화보다 좀 더 넓은 거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 음.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 음. 영화의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영화의 중심으로 내가 다가간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동안은 미술씬에서 영화적인 작업을 했었죠. 아. 그래서 그걸 보는 관객들이나 이렇게 평론가들이 "이게 네. 영화냐 미술이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라는 영화를 찍기 전에 완전히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이쪽으로 전향을 했죠. 음.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찍는 게 전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영화 씬 안에 들어왔다는 생각 때문에 네. 더 이상 이게 뭐 영화가 아니라 다른 거다 막 이런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안 하게 돼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방금 하셨던 네네. 말씀 중에 영화적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네. 영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탁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적이다. 네.
사람마다 영화적이라는 건 되게 맞아요.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왜냐면 제가 작업을 미술씬 안에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하는 작업들은 정의상 미술 작품이죠. 네. 그러니까 정체성을 따지면 미술 작품인데 네. 영화적이다. 아. 영화적인 요소가 많고 음. 영화에 대해서 사유하고 있는 음. 미술 작품이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렇지만 그게 맞나? 막 이런 음. 얘기들이 많이 듣게 되니까 내가 미술실에서 계속 영화적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 저도 인제 잘은 모르지만 어떤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각이 차지하니까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은 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음. 그런 미술적 작업들에 대한 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영화라는 어떤 특정 장르로 오셨을 때 그 음. 특이성이라고 하나요? 그 감각들이 좀 비추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제 느낌에는. 어 혹은 뭐 영화 작업하시는 분이 미술 쪽으로 가셔도 그만의 방식이 있을 맞아요, 테고. 맞아요. 아마도 그거는 이미지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이지 않을까요? 음.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음. 단순히 어떤 영화 속의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어떤 미술과 그림들이 네네. 영화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이 음. 아니라 미술로서 바라보면 이 사물들이 나한테 어떤 건네오는 말들이 들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영화하는 사람들은 서사성이 많이 갇혀 있다는 생각도 해요. 네. 이 그냥 일반화해서 얘기하자면 네. 거칠게 얘기하자면 음. 근데 미술하는 사람들은 미술도 물론 회화 작품도 다 서사성이 있지만 이미지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서사에 봉사하는 음. 경우가 많은데 음. 거기로부터 조금 더 미술 쪽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을 해요. 음. 그 사실 초창기 영화라고 하면은 음. 서사성보다는 어떤 이미지, 맞아요. 몽타주의 나열,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운드의 어떤 그쵸. 불일치성들이 맞아요. 그게 영화라는 어떤 그 장르적 특성이었던 것 같은 시절도 있는데 오늘날로 넘어오면서 뭔가 이야기가 중심이 네. 되고 재미 혹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쉬운 방식의 어떤 이미지화가 되는 게 그쵸. 영화 장르가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음.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 영화를 봤을 때 오 막 이런 되게 큰 희열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보면 영화에 매료됐던 순간들을 보면 이야기에 매료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대부분 어떤 이미지나 인물이거나 소리거나 막 그런 거에 매료됐던 순간이 더 음. 강한 것 같고 저도 지금까지 제가 영화 작업할 때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의 영화 같은 그런 느낌? 서사성보다는 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음. 오히려 서사성을 이제야 조금씩 세이브 네. 캐스를 세이브르게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뒤늦게서야 서사성을 내가 지금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음.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지금 영화에 접근하고 있다.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라는 이게 행성이 있다면 네. 아주 멀리서부터 아. 이렇게 돌면서 음. 약간 기웃기웃하면서 네. 너무너무 애정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어서 이러고 있다가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아. 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감독님과 지금 감독님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 네.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근데 음. 또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인제 영화라는 장르로 넘어오셨을 때 어떤 삶으로서 어떤 태도로서 영화를 쭉 해 오셨는지 음.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미술 영역과 영화라는 영역이. 아. 영화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갔다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면 '내가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뭐지?' 생각을 했을 때 몽타주. 영화는 몽타주. 몽타주지. 이미지의 연속이지. 내가 몽타주를 너무 좋아했지.
브레송이 그랬나요? 아닌가요? 저 기억이 안 나서. 브레송이 그랬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지가베로 토프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미지의 연속을 나는 좋아했고 그런 몽타주의 효과를 나는 영화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빼야지. 이게 없는 영화를 찍어야겠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없는 영화를 찍어야지. 그러면 뭐가 남지?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중요한 게 뭐지? 미장센. 그럼 미장센을 없애자. 미장센 없는 영화를 찍어야겠다. 그래서 이걸 다 없애니까 롱테이크랑 대화만 남는 거예요. 네. 소울한 영화가 블랙 화면과 화이트 화면에 네. 대화만 하잖아요. 네. 그 포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화 시작해야겠다. 여기서부터 내가 영화를 나만의 영화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네. 미니멀하게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형식을 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남녀가 나와서 무슨 대화를 하지? 여기서 또 막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제가 그때 뭐 몇 번 캐스팅을 해본 적이 있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이 캐스팅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찾고 있는 건가? 네. 배우의 본연의 모습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의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이 사이 어디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 이걸 조율해서 만드는가 이런 게 항상 궁금한 요소였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캐스팅이란 말을 이제 단어를 찾아봤더니 주저하다, 주저하다. 주저하다, 뭔가 틀로 담아내다 막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든 틀 안에 배우들을 한 명씩 집어넣어 보고 맞는 사람을만 찾는 작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본의 아니게 잘려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침대에서 다리가 네. 잘려나가듯이. 그러니까요. 네. 이거 너무 폭력적일 텐데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발전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캐스팅에 관한 과정을 찍어야겠다. 근데 영화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저도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캐스팅 주저하다 그리고 뭔가 찍어낸 어떤 틀 이런 게 저도 고민 지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랑 배우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인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 그러니까 내 이미지에 맞지 않는 혹은 맞는 배우를 어떻게 선별이란 표현도 안 좋은 표현인데 어떻게 선택하나? 근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중간 지점 어디선가에 어떤 그 캐릭터가 탄생을 하는데 그쵸.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쵸. 슛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그 인물은 아직 없고 그 슛 할 때 그 인물이 태어나는데 맞아요. 나도 모르는 인물이 거기 있을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 고민들도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촬영장이.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감독이 내가 다 알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건 나도 모르고 배우도 모른다. 네. 같이 찾자. 이렇게 돼야지 약간 민주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지. 그게 아니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게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게 되게 그 위험하게 그쵸. 하는 지점이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연출이야.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배우는 이래야 돼. 또 그러니까요. 뭔가 그러니까 틀이 딱 주어지는 순간 맞아요. 너무 힘들어지는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네. 소울한 영화가 어쩌다 보니 그런 주제를 담게 되어서 네. 이게 저한테는 영화 찍는 어떤 태도가 돼 버렸어요. 좋다.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어기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소울한 영화, 특히 소울한 영화는 네. 이런 캐스팅 방식은 이 영화에 맞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역으로 제 이미지를 깰 수 있는 그 배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깨야 된다. 이걸 누가 깨줄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해서 이제 배우를 찾았고 또 하나는
내가 디렉팅을 하지 않아도 이 두 배우가 알아서 연기가 될 수 있게 네. 해야겠다. 이게 이 소우한테는 맞는 방식이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연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영화마다 그 영화를 만드는 방식과 스타일과 이런 게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가진 영화가 5편이라면 영화 한 편 한 편마다의 스타일 그리고 작업 음, 방식 그리고 그거 넓은 의미의 캐스팅 과정까지 한데 맞아요. 맞아 들어가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 영화에 맞는 어떤 포맷. 네. 포맷과 작업 방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 그게 것 같아요. 어떤 획일화된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 음, 영화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지가 있는 게 저도 되게 좀 얻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생각할 것도 많아지는 것 네네. 같습니다. 저는 배우들하고 많이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영화 찍으면서 점점 더 배우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찍어야 된다는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찍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영화에 맞냐 틀리냐로 판단을 해버리는 그쵸, 순간 맞아요. 그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음,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기대로 한 번 더 할까? 막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완전한 태도의 차이인 것 그래서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하여튼 작업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준다, 배우를 도와준다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배우를 도와줘야 된다. 네. 어, 너가 이렇게 하면 어,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어, 하여튼 감독의 역할은 이 사람을 더 연기를 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배우는 이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쵸, 그쵸, 그쵸. 함께 사랑하면서 네, 이들을 더 맞아요. 돋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연출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음. 저는 그 감독님 필모를 쭉 보면서 아, 꾸준히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뭐랄까 되게 큰 존중, 되게 음, 부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실 수 있는지 사실 영화라는 이쪽에 녹록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1년에 한 편, 2년에 한 편 찍기도 어려운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음, 그, 그래서 저도 맨날 제작 지원을 기다리다가 항상 실망하고 이게 너무 짜증이 나서 완전한 독립 영화를 찍어야겠다. 모든 그런,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예,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독립 영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어.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지? 막 이렇게 약간 오대수가 올드보이에서 오대수가 나오자마자 했던 고민이랑 비슷한 고민을 그래서 일단 상업을 해야 된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고 상업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퐁당퐁당 작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업 독립. 네, 그런 네. 식으로 퐁당퐁당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최대한 영화를 많이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음, 그런 시스템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시스템에 대한 고민. 음, 저도 저도 계속 영화를 찍고 싶어요. 이게 좋든 안 좋든 뭐 그쵸. 퀄리티 그런 걸 네, 떠나서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난 영화를 찍고 있어야 영화하는 사람인데 영화는 1년에 한 편 찍고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영화 한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입장에 그래서 그쵸. 이걸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많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시스템이 무엇일까? 계속 저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 홍상수 감독님이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도 찍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들. 그런 어떤 희망을 주시니까. 그쵸, 그쵸, 그쵸. 나도 카메라가 있는데 그냥 찍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그런 것도 기획하고 있어요. 저도 요새 막 네네. 카메라 사놓고 막 다 오디오 뭐 마이크 달고 해서 그냥 가서 찍지 뭐 하고 요새 그냥 찍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 편집 맞아요. 요새는
좋은 툴이 생겼으니까 하고 그쵸. 그렇게 내 거 나의 나라기보다 함께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뭔가 네. 노출시키고 보여주는 게 되게 좋은 일 같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뭐 영진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해서 영화 안 찍고 이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있는 것 같아요. 지원금만 바라보고 이걸 쓰면은 음, 결국에는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찍어야지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영화를 찍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영화를 찍어야 되지? 라는 고민부터 음, 시작해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고 혹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은 어떨 때 영화를 찍어야지 혹은 영화의 아이디어는 언제 어떻게 얻으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상업 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그 주인공이 영화 감독이거든요. 근데 라이터스 블록 상태에 빠져서 네. 창작의 벽에 빠져서 창작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와이프가 그 남편의 창작을 어떻게든 막 도와주려고 하는 아.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서 영화 감독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영화와 삶을 항상 분리한다. 어. 접점이 없는 두 세계를 자기는 왔다 갔다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영화라는 세계에 빠져 있으면 가자 현실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대입을 해보면 저는 그 경계가 없어요. 아. 영화를 찍는 게 사는 거예요.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이런 영화가 찍고 싶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오르는 생각이고 살아가는 이유 음.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라서 글쎄 어떨 때 떠오르나 너무 많은 자극은 어디서든 도처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감독님의 네네. 말을 받아서 뭔가 제가 해석 번역한 대로 표현을 해 보면은 그러니까 화가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게 내가 그리는 방식으로서 내 그림으로서 세상을 보듯이 음, 감독님도 뭔가 나의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그렇게 분리될 수 없고 맞아요. 동시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예. 아, 맞아요. 그 레오 가락스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레오 가락스가 자기는 뭔가 항상 사는 게 어렵고 뭘 해도 투닥투닥 잘 못하는데 예. 영화라는 행성이 있어서 그 행성에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면 인간의 삶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많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한 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저는 영화라는 행성이 있어가지고 주위를 계속 도는 느낌. 음. 주위를 돌면서 조금씩 이렇게 다가가는 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음. 생각 생각 저도 들기도 하고. 네네. 다른 이야기인데 저도 이야기를 쓰면서 결국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10개, 100개가 쌓였는데 결국에는 나는 다시 이걸 읽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인물이구나.'라고 맞아요, 맞아요. 파악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어떤 내가 보는 세상의 방식 혹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일 수도 있고. 음, 음 맞아요. 음 그래서 그 사전 질문 받았을 때 네. 영화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 모르겠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히려 내 삶과 예. 영화를 이렇게 연속상에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생각하는 편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의 고민이 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 있다면 그건 영화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음. 음. 그쵸. 네. 저도 뒤에 인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잠깐 가져오면은 네네. 음 계속해서 영화를 찍어 내고 영화를 만들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복적인 좋은 의미의 반복적인 작업.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만 내 작업이 있어야지만 나라는 삶이 존재하고 이 작업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내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작업으로서 존재하는 나를 그래서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약간 말이 꼬였는데. 그죠. 네. 맞아요. 작업자들이 보통 그럴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본인한테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되게 무서운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영화 하는 사람으로서의 서보영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화를 안 하는 나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화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영화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겠네요. 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탈랄탈은 약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 안에 있는 사람, 네. 그 구조가 파괴됐을 때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파트가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데 그 시스템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불쑥불쑥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근데 시스템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단전이나 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거나 네. 그런 순간에 시스템을 자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 없이 작동하는 순간에는 못 느끼죠. 작동하지 않을 때 시스템 안에 내가 갇혀 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받아서 하면은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TV라는 어떤 가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꿈을 꾸고 혹은 안위를 취하고 사실은 너의 세상은 아파트에 불과한데 너희는 시스템에 갇힌 인간인데라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같고 맞아요. 그 또한 시스템인 거죠. 네. 텔레비전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 시스템인 거죠. 저는 예전에 이렇게 시스템 파괴론자여서 시스템대로 살지 말라 맨날 이러고 다녔는데 물론 지금도 어느 부분에 많은 부분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물론 정상적으로 제대로 굴러가면 좋지만 시스템이라는 건 항상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보타지 네, 그래서 사보타지 필름입니다. 아 갑자기 사보타지 필름 나와서 그런 맥락으로 지으신 거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어렸을 때 별명이기도 했고 그 파괴 저도 창조는 파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어떤 그게 개념이든 뭐든 간에 파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니체를 좋아해서 니체가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전 영화를 그런 걸 찍고 싶었어요. 맞아요. 진짜 망치를 두고 사람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뿅망치 하나 들고 그러니까 사람 때리고 다니는 영화를 찍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쵸. 나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파괴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쾌감이 있죠. 네. 왜 쾌감이 있는지 애초에 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써도 거의 다 어떤 전복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혹은 실존에 대한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태반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해봤는데 영화에서 개별 영화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네. 아까 근데 처음에도 다 말씀하셨는데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고 감각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의도치 않은 선택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야기 자체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이 모든 것들 감각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감독님께서는 시나리오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뭐 사건 중심일 수도 있고 이미지 중심일 수도 있고 인물 중심일 수도 있고 그 영화마다 다 다르신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영화마다 다 다르긴 접근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은데 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한자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있었고 네. 저는 한자가 이렇게 모여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상당히 몽타주적이고 영화적이라는 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탈랄탈의 왼쪽이 머리 정지할 지자고 네. 오른쪽이 머리 혈자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붙으면 머리의 정지 상태, 네. 사고의 정지, 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머리가 탈날 상태. 아. 그런 식으로 의미적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파생이 되는데 이 방식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네. 한자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게 최초의 처음의 아이디어였고 음. 좀 비슷한 방법론은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제한. 네. 제한. 내 나름대로 어떤 거를 제안하는 순간 그 안에서 뭔가 이야기와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에서는 미장센을 없애고 네. 롱테이크를 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제안이었다면 네. 탈랄탈은 한자에서 이야기를 화생시키는 것과 4:3 화면을 쓰는 것 그리고 우리 집에서 찍는 것 검은고 음악을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재료이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벗어날 탈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찾았던 것 같고 저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영화를 찍기 위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야기로 완결된다기보다는 계속 이 시나리오는 살아있고 계속해서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상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세이브드 캣의 구조에 충실하게 쓰고 있고 제가 하나의 큰 팁을 드리자면 네. 이거 대부분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챗GPT와 함께 씁니다. 너무너무 영리해요. 저도 챗GPT를 함께 네. 할 때가 많아요. 더러 많은데 요새 무조건 같이 써야 돼요. 전 이 친구한테 창의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리를 기깔나게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네. 커먼 센스가 있어가지고 네. 얘한테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네. 저의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던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챗GPT와 함께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의 어떤 과부하를 많이 덜어주잖아요. 네. 사실 일의 과부하라는 거는 어떤 자본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사실 독립영화라는 거는 자본이 거의 부족한 상태에서 찍는 거니까 이 챗GPT가 한편으로는 이 자본의 어떤 문제들을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는 있다. 그게 옳음타고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질문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영화 제작하시면서 가장 부딪히는 벽이 무엇일까요? 뭐 돈이죠. 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는 영화 만드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네. 영화를 못 찍으면 약간 금단 현상이 생길 정도로 너무너무 찍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기회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몰라요. 저는 영화 찍을 때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그냥 계속 환희의 상태예요. 도파민이 그냥 계속 도파민이 막 솟아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영화 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렇게 약간 좌절하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건 없으시겠네요. 그거보다 좋아하는 게 더 커요. 훨씬 훨씬 커요. 커서. 네.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훨씬 커요. 좋아하는 게. 그 돈만 잘 해결돼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독립영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영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전 너무 맞아요. 컸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잘 해결하실 수 있는 어떤 하는 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일하면 돼요. 아, 아니 근데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일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일을 하다가 네네.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런가? 어,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음,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무조건 내가 틀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맨날 했던 말인데 영화를 한 편 찍고 나면 인간적 성숙을 가져오는 것 같고 그쵸, 맞아요. 더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고 맞아요. 그리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어적 다름이든 어떤 감각적 다름이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음, 영화의 매력이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음, 미술 작업 혹은 글쓰기는 온전히 오롯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는데 물론 그것도 남들과 함께 할 때도 있고 영향도 많이 받지만 영화라는 건 어떤 디폴트 자체가 혼자 못해. 그러니까 물론 혼자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맞아요. 그게 좀 맞아요. 다름 그리고 재미. 같이 한다는 게 엄청 중요하고 음. 그리고 심지어 영화는 같이 보잖아요. 네. 그게 같이 한다는 가치가 영화에선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함께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맞아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것조차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밌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재밌다, 좋다라는 말은 타인을 향해, 타자를 향해 있는 거니까 음, 너도 꼭 봐라는 의미가 음,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음. 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감독님은 영화를 많이 개봉하시고 누군가를 보고 저 같은 네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내 영화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음.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근데 그게 이제 개봉하면서 조금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어차피 디어 많이 보거든요. 네. 평들 많이 봅니다. 평을. 네. 네. 예전에는 그런 걸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거 가치 있는 음, 일이다라는 생, 어떤 생각이 조금씩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닐 수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이제 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혹은 어떤 작업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다가 점점 이게 나라는 바운더리가 점점 좀 넓어져서 우리 그리고 세상까지 나아가는 때가 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나로 올 때도 있고. 그쵸, 그쵸, 그쵸. 음, 음. 그래서 질문이 이제 영화랑 사회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음, 이제 궁금한 지점이 그 지점이었어요. 예. 네네. 어떤 사회를 어떤 반영하는 영화,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르포적인 아니고, 영화라는기보다는 그냥 아, 이게 우리가 사는 곳이 사회니까 네네. 얼만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걸 영화에 담을까? 안 담아도 되지만 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의 구성원, 우리 안에 있는 음. 사람이어서. 근데 어쨌든 영화를 제가 만들면 이것 때문에 엮이게 되는 관계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뭐 스텝 배우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여줬을 때 만나게 되는 관객들도 있고 네. 또 영화 관계자들도 또 있을 테고 영화가 뭐랄까 그들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게 좋고 음, 그렇게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에서 또 다른 또 영화가 또 탄생하게 되는 것 같고 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영화라는 행성 세계를 만들어주고 이 음, 세계를 통해서 어떤 음, 불교의 인연처럼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연애의 어떤 계기 맞아요. 중에 장일 수도 있고. 그 대승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벗어날 음, 탈은. 사회가 좀 더 이렇게 다사다난할 때
작업비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교롭게도 벗어날 탈이 코로나 기간 때 만들어져서 네, 맞아요. 뭔가 그때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어떤 거에 대한 환희?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 게 아마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모르게. 네, 그 네. 제작의 어떤 그 시점의 시대의 지평을 보면은 그 영화가 가진 의미가 또 다르게 물론 맞아요. 다른 시대는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지만 코로나 때 어떤 이런 작업은 정말 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일단 마스크 끼고 촬영하고 그랬었거든. 네. 숨을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었는데. 그러네. 네. 그 코로나 균을 서로 옮기면서 영화가 끝나는 이야기. 원래 일 수도 인간은 있겠네. 얼굴과 얼굴, 숨과 숨이 대화하면서 섞이는 게 어떤 인간과 만남인데 그게 모든 게 올스탑된 게 전세계였는데 영화 맞아요. 속에서는 그 두 인물은 그러네요. 만났네요. 그러네요. 되게 의미 있었던 그 인물들이 코로나 시점 한가운데 서 있었네요.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렇게 연결된다는 게.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방향들도 좀 궁금합니다. 구상죽인 차기작이나 혹은 바라보고 싶은 영화의 방향? 물론 아까 상업 지금 네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셨는데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목표는 그 금빛 둥근 문고리 네. 이를 찍는 게 목표고요. 네. 아마 곧 발표 날 것 같은데 꼭 돼서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내용을 살짝 얘기하자면 네. 주인공이 정수기 관리 기사인데 김종태 배우가 할 거고 어떤 고객의 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러 갔다가 안방 안에 집주인 여자가 갇혀서 열어줘요. 문고리를 네. 잡고 열어줘요. 네. 그 다음부터 그 집 안방 문고리를 돌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남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집 갈 때마다 안방 문고리를 계속 돌리고 싶은 충동이 이상한 어떤 충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재밌네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충동은 문을 열고 그 집 그 안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아니라 문고리를 잡고 계속 돌리고 싶은 충동. 그런 충동은 어디에서 연유할까요? 저도 그 인물이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과에 가서 의사랑 이게 상의하는 원인을 추적하는 재밌다. 네. 일종의 추리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마무리하기 전에 그냥 감독님 개인적인 고민 같은 것도 하나 듣고 싶어요. 영화와 감독님 물론 뗄 수는 없지만 억지로 떼어내서 네. 영화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고민들이 있을까요? 살을 빼고 싶다. 술을 어떻게 조금만 먹을 수 있을까? 술을 조금만 먹는 법. 요새 네. 뭐라 해야 되나 루틴을 좀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습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나 막 이런 것들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자기계발서도 한번 받아들여 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너무 디오니소스적인 삶만 살고 있어서 아폴론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에게 네. 좋은 영화란 무엇일까요? 좋은 영화. 네. 어렵네요. 좋은 영화. 봤던 영화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매혹시키는 지점이 있으면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총체적으로 막 이 영화가 별점 5점짜리다 그런 식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너무 매혹적인 어떤 장면이 있으면 그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영화의 매혹은 대부분 디렉션에서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얘기치 못한 순간에 짓는 어떤 배우의 표정이라든지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매혹되는 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좋은 영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지켜야 할 어떤 태도,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저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오늘 한 얘기 중에 다 이미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저랑 같이 일하는 스태프나 배우들을 도구화하지 않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틀릴 수 있어. 네. 그게 진짜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영화를 좋아한다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사람을 사랑한다. 네. 사랑이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이 전부다 이런 생각이 더 되게 많이 들어요. 마무리 질문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뭐 젊은 창작자들 그리고 경계에 선 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나요?였는데 저는 다른 질문으로 바꿀게요. 네. 사랑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찾아야죠. 잃었으면 찾아야죠. 사랑을 찾아야죠. 그럼 사실 젊은 창작자들도 사랑을 찾으면 창작을 할 수 있고 맞아요. 경계에 선 사람들도 뭐 어떤 그런 나눔과 분별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기 능력을 스스로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하는 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 그게 사랑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쵸?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영화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영화를 안 찍는 저한테도 해당하는 말인데 그거 다 핑계고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찍으면 돼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영화를 안 찍고 못 찍는다는 핑계를 대면. 맞아요. 사랑하겠습니다. 영화를. 저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훈훈하게. 사랑. 그럼 마지막으로 끝인사 해주시고 이만 저희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이런 인터뷰가 약간 부담스럽고 뭐랄까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오면서 얘기했던 게 아예 모르겠고 내가 에너지를 받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끝내는 시점에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보영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